(1926년 4월 7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 총리를 대상으로 한 암살 시도가 발생했습니다. 총리가 국제외과 개막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직후 총이 발사되어 코를 관통했습니다. 총리는 세계 최고의 외과의 수백 명 앞에서 자신을 죽일 수는 없다며 여유를 보였고, 의사들은 부상이 경미하다 판단했으나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무솔리니의 생존에 격렬한 환호를 보냈으며, 로마에서는 무솔리니의 생존을 기념하는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무솔리니는 암살 미수범에게 어떤 보복도 하지 말며 국가를 불안하게 하지 말라 명령했으나, 시민들은 미수범을 린치하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이 범인을 빠르게 체포하며 실제 폭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무솔리니는 정상적으로 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사건의 유감을 표하며 생존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교황청도 충격을 표하며 신의 보호가 있었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파시스트 언론은 무솔리니는 국가 그 자체이고 이번 사건을 반파시스트 음모, 외국 세력의 개입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시칠리아 팔레르모주에서는 파시스트와 반파시스트 간 게릴라전 끝에 파시스트가 해당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여 명의 포로가 발생했고, 이 중에는 시장과 성직자 한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상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반파시스트 세력은 산악지대로 철수했습니다. 타크나 아리카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제안이 미국에 의해 칠레와 페루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미국 국무부에서 3자 회담이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국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중재 제안에 따라 진행 중인 이번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형식적인 절차를 최소화하고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에서는 절차가 중단되고 워싱턴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가 모로코에서 부족들을 상대로 설득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단 외무부는 이것이 평화 협상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반군 세력은 타자 지역에서 친프랑스 부족들을 상대로 소규모 공격을 감행했으나 프랑스는 이를 신속히 진압했다 전했습니다. 당국은 이런 공격이 반군이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날씨가 안정되면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브리앙 프랑스 총리는 모로코 평화 문제에 몰두하고 있으며, 휴식 기간 동안에도 반군과의 평화를 모색하며 장기적으로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리앙은 평화주의자이며, 모로코 반군 문제는 국내 재정, 이탈리아 문제, 군축, 위임 통치, 안보 등 수많은 문제가 엮여있어 총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군 지도자인 압드 엘 크림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인데, 프랑스, 스페인이 너무 적극적으로 평화를 요구하면 양국의 권위가 손상되고, 패배한 부족장 이상으로 대우하면 명성과 영향력이 상승하는 등 협상 자체가 정치적 위험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프랑스와 스페인은 협상 조건을 공동 검토하며 합의를 마치고 반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압드 엘 크림이 프랑스 의료진의 리프 산악 지역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원인은 현지에서 퍼지고 있는 발진 티푸스 때문으로 보이며, 의료단 책임자는 외교 권한도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련 공사가 멕시코 대통령을 방문해 멕시코 주재 소련 대사관이 공산주의 선전을 퍼뜨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항의하며 곧 소련으로 돌아갈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멕시코 내에서 노동계가 볼셰비키 지도자들을 공격한 것은 미국 노동총연맹 언론 담당자의 멕시코 노조 볼셰비키 축출 촉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노동연맹은 미국 공산주의자가 노조의 신뢰를 이용한 주요 볼셰비키 지도자였으며 소련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노조에서 볼셰비키 제거가 공식적으로 요구되었고, 멕시코 노조는 반소련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현재 이집트의 정치 상황은 안정되어 있으며 정당들은 다음 달 선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예산안은 극단주의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며칠 내로 칙령의 형태로 통과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극단주의 세력은 다음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적 긴장 발생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고등 판무관은 새 의회가 개회하는 6월 이후에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세익 섬유 파업 시위 중 방직 공장 인근에서 약 2,500명의 파업 노동자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5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대열 앞에서 야유와 조롱을 보내며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20명이 개입하며 충돌이 발생했고 4명이 체포되었으며 다수가 경찰에 의해 거칠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분 후 경찰서장의 차에 돌이 던져지며 두 번째 충돌이 발생했고, 이번에는 노동자들과 질서 유지를 위해 자원한 미국 제향군인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군중의 공격으로 군인회는 결국 후퇴했으며 경찰이 출동했으나 추가 체포는 없었습니다. 파업 조직자 YG보드는 경찰의 코사크식 진압이 중단되지 않으면 학생들까지 동원하겠다 선언했습니다. 한편 전날 시위 중 체포된 11명 중 4명이 재판을 받았고, 1명은 세 번째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YG보드는 앞으로 모든 공장에 대해 주야간 피켓 시위를 선언하며 시위 강도를 높일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가 소요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방 조치 차원에서 추방된 반정부 급진주의 지도자 형제의 자택을 포위해 본인을 포함 장교 2명, 하사관 4명, 민간인 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전복 목적의 비밀 회합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군이 시리아 바야스를 점령했으며, 프랑스군에 저항하던 드루즈 세력은 팔레스타인 국경을 넘어 후퇴했고 그곳에서 무장을 해제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군의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명에 그쳤으나 드루즈 측은 사망 204명, 부상 250명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군축예비회의 대표는 시리아로 출항했습니다. 헝가리에서 심각한 성격의 쿠데타 시도가 저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광신적인 대학생들이 지난주 체코슬로바키아로 무장 침입을 준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주동자 6명이 체포되었고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 한 전직 대공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의 주요 정치인 중 한 명이었던 조반니 아멘돌라가 작년 파시스트 공격의 후유증으로 칸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멘돌라는 반파시스트, 반볼셰비키 야당 지도자였으며 로마와 살레르노에서 린치당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당한 공격으로 갈비뼈 3개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8개월 동안 건강이 불안정하다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1926년 4월 7일 방송을 마칩니다.